He don't listen to you. He just asks the same questions every week. How's your job? Are you having any negative thoughts? All I have are negative thoughts. I told people I was going to be a comedian. Everyone laughed at me. Well, no one's laughing now. You can say that again, pal.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는 이 조커 이야기, 많은 대중의 관심 속에 개봉을 한 이 조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뭐 썸네일에서는 요즘에 조국 사태로 불리는 좀 난리도 아니죠. 자, 오늘 또 보수 집회가 있었습니다. 뭐 보수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자, 이 조국 사태와 이 조커 영화에서 보여지는 주제가 상당히 이야기하고 거기서 뭔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그것을 좀 나누고 싶고요. 자, 영화 리뷰어니까 간단하게 너무 무겁게만 가지 않고 이 조커라는 영화의 감상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재미난 것들도 좀 이렇게 좀 찝어보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추려보고, 그리고 바로 오늘의 본론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을 나올 때 저는 굉장히 좀 생각도 많아지고 좀 마음도 무거워지고 좀 그랬네요. 자, 이 조커, 여러분들 이 조커 하면 뭐 잭 니콜슨도 생각나실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히스레저의 조커도 생각나실 거예요. 워낙 연기파 배우들이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조커라는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상당하죠. 물론 이제 전에 자레드 레토가 보여준 조커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싱겁게 끝나기도 하고, 이 호아킨 피닉스가 보여준 조커의 연기는 히스레저와 더불어서 그의 원맨쇼다. 이 조커라는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이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가 영화 내내 관중을 압도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기존에 뭐 배트맨 영화에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되게 볼거리가 넘치는 그런 스케일 큰 액션씬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의미를 많이 두고 가시게 되면 상당히 당황하실 겁니다. 제가 원맨쇼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보여지는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영화가 아니고요. 그냥 호아킨 피닉스가 조커의 탄생 과정, 조커의 심리 변화 과정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으로 풀어내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덜 당황하십니다. 그렇다고 영화가 굉장히 재미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지루하냐? 그거 아닙니다. 연기력만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엄청난 영화입니다. 꼭 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영화의 감독인 토드 필립스 감독은 코미디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감독 겸 뭐 제작자 겸 연기자이기도 하신데, 뭐 워독이라든지 행오버라든지 등등등 코미디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재밌게도 이 조커에 나오는 아서라는 인물이 뭘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코미디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감독님이 코미디언 지망생의 심리를 또 잘 캐치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이제 조커 하면 생각나는 게 다크나잇의 히스레저죠? 감독님 누굽니까?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토드 필립스 감독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두 분 다, 안 알려져 있지만 잘 연기자입니다. 연기자. 헐리우드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감독으로도 성공했는데 알고 봤더니 연기자이거나, 배우로 굉장히 유명한데 감독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로버트 레드포드, 뭐 브래들리 쿠퍼, 뭐 벤 애플렉 등등등등등등. 예. 그런 그 연기자도 되고 감독도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소개해드린 조커 영화의 토드 필립스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기자란 면에서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또 공통점이 있네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그 제가 좋아하는 루니 마라와 드디어 이제 약혼을 했죠. 호아킨 피닉스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이 연기파 이 두 연기파 배우가 부부싸움을 할 때는 과연 어떤 카리스마로 부부싸움을 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똑같겠죠? 예, 똑같을 겁니다. 뭐 다르겠어요. 예, 똑같겠죠, 뭐. 예. 자, 조커는 뭐 영화 평점을 바로 말씀드리면 10점 만점에 뭐 8점, 9점 정도 하는 영화입니다. 완성도가 상당히 있는 영화고요. 또 이제 한 연기자가 보여주는 그 연기력이 얼마나 영화를 가득 무게감을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보러 가시고요. 자, 이제 자, 오늘의 주제 제가 주로 하고 싶었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히스 레저의 그 조커를 얘기하면서 왜 조커란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그 빌런 캐릭터들 중에서 최강이고 가장 무서운 빌런인가 그것에 대한 리뷰를 한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돈다발에 불을 지르는 장면으로 상징되듯이 자본으로 통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악성을 지닌 빌런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빌런이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초능력도 갖고 있지 않고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한 왜소하고 깡마른 그런 왜소한 한 인간에 불과한 빌런이지만 가장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빌런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자유로움을 보여준 히스 레저의 조커라면 이번 그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는 그 자유로움을 지닌 조커가 절망과 사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절망과 포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기인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이 바로 영화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코미디언이 희망이고 되는 것이 희망이고 어머니와 살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질병 시도 때도 없이 웃게 되는 그 질병을 고치려는 의지도 갖고 있는 그런 그 평범한 소시민인 아서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 두려운 조커라는 악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자, 오늘 그 집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니까 한 40 몇 명 정도가 폭력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저는 좀 답답한 것이 여러분들 자, 서초동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또 서초동 집회가 있겠죠. 제가 집회들 나가면서 느끼는 것이요. 그거예요. 왜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집회를 가면 왜 살기 어린 등등한 표정으로 빨갱이를 외쳐대거나 어떤 특정 일에 대한 증오와 분노심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어떤 정책에 대한 사실 이 본질은 검찰개혁이거든요. 검찰개혁이 메인이죠.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사회의 바람직한 그 방향에 대한 주장과 호소 이런 것은 없고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 그런 것은 없고 한 몇 년 뒤면 정치 무대에서 떠나게 될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몇몇 특정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에 가까운 그런 폭력적 막말만이 왜 난무하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일까요? 다 언론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버님이 그
통신사, 유명한 그 언론사의 부장 출신이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 언론인들의 생리를 옆에서 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언론의 수준이 너무나 낮은 걸 넘어서 사악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 기자라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사회에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회 있을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몇 명 안 되는 군대 그 소대에도 고문관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사회의 그 룰을 해치거나 전혀 개념 없는 짓을 하는 고문관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몇 천만 명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 갈등이 없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갈등을 해결할, 그 갈등을 조율할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토론의 어떤 의제를 제안하고 우리가 몰랐던 사회 약자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들의 정보 수집망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많은 언론사들이 하는 건 바로 이 조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심는 것은 뭡니까? 증오입니다. 증오. 증오와 분노, 갈등 이런 것만을 심죠. 우리나라 망했다? 우리나라 경제 끝났다? 마치 두 아이가 의견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어른이 다가와서 너 왜 싸우니? 아저씨가 들어보니 이러이런 것 같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좀 지내.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너 가만히 있어. 얘 죽여버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정책에 대한 그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 없이 오로지 사회 속에 증오와 분노심만을 세뇌하는 언론. 그 작자들이 진짜 가장 악한 악인들인 겁니다. 조커가 탄생하는 것은 바로 조커가 얘기를 하죠. 왜 나에게 이리도 무례한가? 다들 왜 나한테 이렇게 무례한가? 고담 사회는 조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려는 조커에게 자신의 병도 치료하고 어머니와 자신의 의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사회를 탓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웃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웃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그 아서라는 인물을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무례하죠. 폭력을 쓰고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찾아갔다가 얻어맞게 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그 간판을 빼앗기며 두드려 맞는 장면이 나와요. 초반에. 어머니조차도 그에게 솔직하지 않고 이런 사회와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자신은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자신에게 무례한 폭력적인 이 사회 속에서 아서란 인물은 자신이 갖고 있던 희망과 의지를 모두 다 버리게 됩니다. 잃을 게 없는 악인으로 조커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증오와 분노의 확산은 뭐로 태어납니까? 조커 영화에서 보여주듯 폭력적인 사회로 그 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오와 분노, 문재인 빨갱이, 무슨 듣기에도 거북한 그런 막말들을 그 정치인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또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 심는 그 증오와 분노의 에너지는 결국 폭력적인 모양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집회라는 데 나가서 지나가다가 몇 마디라도 편안하게 던졌다 하면 이 빨갱이 새끼 하고 주먹이 날아오거나 쌍욕이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폭력은 불을 보듯 사회적인 폭력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이걸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나게 될 건 뻔한 겁니다. 이미 우리 역사를 통해서 봐왔어요. 예.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제가 볼 때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언론이라는 자들, 권력과 결탁한 언론이라는 자들이 싣는 분열의 에너지, 갈등과 증오의 에너지가 결국은 폭발하는 것이죠. 빨갱이 하지만 가장 개인의 자유와 개인에게 무례한 사회는 어느 사회예요? 공산사회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네. 개인의 의견을 내놓으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쌍욕과 폭력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공산사회예요. 그렇게 빨갱이를 싫어한다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한다면서 왜 그들이 가장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집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제데모다 뭐 이러면서 공문을 돌려가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제가 너무너무 좀 한심한 것은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낱 정치색을 갖고 있는, 증오에 쌓인 정치색을 갖고 있는 정치가로 그냥 둔갑시켜버리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탄식에 맞았습니다.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또 그들에게 헌금을 내는 그 교인들, 정신 차리십시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종교라는 명분으로 폭력을 합리화하고 선입견과 증오와 분노를,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에? 제일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에? 근데 거기 가서 문재인이 죽여라, 문재인이 빨갱이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 예수님이 우리 당이 아니면 그 정치가에 대해서 막말을 하라고 그렇게 시키던가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제가 무슨 문재인 팬도 아니지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한 2년 반이면 이제 끝납니다. 예? 지금 한 몇십 년 한 독재자인가요? 고작 지금 3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예? 2년 반이면 또 헤어질 뿐이에요, 정치 일선에서. 조국 장관 한 10년, 20년 합니까? 그분도 기껏 몇 년이면은 법무부 장관 그만두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될 정책과 그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 건강한 사회적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장을 해야지, 몇몇 사람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러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정책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싫어. 이 사람 말이면 난 다 싫어. 미워.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듣기에도 민망한 쌍욕과 그런 막말들이 당신들의 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촛불 집회 때도 명동에서 보면 듣고 있기에도 막 섬뜩한 그런 정말 날선 그 욕들을 막 사람들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대면서 그 정권을 비판을 해요. 당장 칼부림이라도 날 것 같아요. 꼭.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네. 시위나 집회는 우리나라가 가장 평가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엄청난 그 인파가 모였는데 평화적 시위였다라는 거죠. 평화적 시위. 그 평화적 시위를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그 놈은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 있죠. 네? 그 군인 누구죠? 아직도 외국에 아마 체류하고 있겠죠? 당당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폭력과 증오는 결국 조커가 영웅으로 추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결국엔 또 피해자가 되고, 몇몇 기득권층, 몇몇 권력자들만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는 이유는 다 같이 행복하자, 다 같이 불이익을 당하지 말면서 살자라는 목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좀 더 건강한 가치관이 지배하고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하자라는 의미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조국 팬이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모이는 집회라면 그렇게 대규모화되지 않아요. 예. 여야를 떠나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을 바라세요.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대중 집회라면. 성숙한 집회라면 폭력적인 모양, 아무에게나 쌍욕하고. 아니, 검찰개혁 얘기가 메인인데 왜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지 나 참. 왜 검찰개혁에 예수님 이름을 운운하며 정치인 예수를 설교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돈을 걷고. 왜 그러고 있는지 정말. 노인층이 굉장히 많죠. 어른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럼? 근데 왜 어른이 없는 거죠? 어른다운 진주감과 어른다운 세련됨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는 거죠? 빨갱이라면서 왜 이렇게 빨간 띠를 두르고 빨간 모자에 선글라스에 군복에 살기 등등한 표정으로 문재인 타도, 조국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왜 검찰개혁이나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정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2년 반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면 파라다이스가 펼쳐집니까? 결국 뭐예요? 자한당 뽑아달라는 거죠. 자한당이 내놓는 대선 후보 찍어달라는 거죠. 그럼 파라다이스가 여러분 뿅 하고 버튼 누르듯이 천국이 펼쳐지면서 기업가들이 막 살만 나네 이러고 기업하는 세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증오와 분노를 심는 사회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증오와 분노를 모의식하는 그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조커를 원하고 조커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특정 일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순 없겠죠. 그와 관련된 일이니까.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진짜 이 사태의 중심이 되는 그 주제를 잊지 말고 영어 얘기하는데 수학 얘기하지 말고 좀 보다 성숙한 여러분들 제가 촛불 집회도 나가봤지만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르신들 막 조국 타도 외친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쌍욕 날리고 막 때릴 듯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말거나 그냥 웃고 말거나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집회 그 중심에 가가지고 조국 타도 문재인을 살리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니면 뭐 조국 수호 뭐 이런 거 외쳤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욕 먹는 거는 그냥 양호한 편이고 폭력이 날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은 한 46명 정도가 폭력 혐의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이 폭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분노가 어느 수준에 이르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언론이나 정당이 원하는 대로 어느 날 테러 수준에 가까운 폭력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홍콩 시위에서도 결국에는 총에 맞는 사람이 나왔죠. 그런 사회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이성적인 사람이 되세요. 뭐 노인분들이야 스마트폰으로 여러 이런 저런 뉴스들을
검토하고 내 상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예? 그분들한테 얘기한다고 뭐 바뀌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무슨 어떤 병원이 됐건 어디를 가면 꼭 비치되어 있는 신문들은 뭐예요? 예, 조중동이죠. 조중동이죠. 그들은 언론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제 언론이라는 그 직업적인 소명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길을 어느 정도 선을 넘은 집단이에요. 그냥 제목에서부터 그들의 저의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죠. 예전에 월드컵 중계할 때 그것도 생각나네요. 의아할 수밖에 이거는 말도 안 없었는데요.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최진철 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차두리 씨가 불공정한 그 심판의 그 행위에 대해서 흥분을 해서 막 얘기를 할 때 아버지인 차범근 감독이 탁 화를 내면서 딱 끊었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어른은 그런 겁니다. 내가 흥분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딘지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차범근 씨는 어른이기 때문에 만약에 친구들 간에 술자리 하면서 텔레비나 보면서 만약에 차두리가 모여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방송 중계를 하는 그 상황을 잊고 막말을 내뱉으려는 아들을 제지하는 거죠. 그게 어른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차분한 어조로 비판을 하더라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집회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고 또 거기에 또 맞불을 놓겠다면서 정말 유치하기 그지없는데 또 몇만이니 하면서 또 광화문에 또 집회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좋아요.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고 나오는 건 좋은데 촛불 집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축제 같았어요. 학생, 청년층들 휴지 줍고 자기 의견을 막 퍼포먼스로 얘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하고 하나의 축제가처럼 되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주장을 하고 2차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마시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또 오랜만에 정치 시사에 대한 또 만난 길에 또 이런저런 또 친구들의 안부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는 그런 축제가 되는 주제는 무겁더라도 축제처럼 벌어지는 증오와 분노가 아닌 아서가 되고 싶었던 그 조크 속에 담겨있는 비판 속에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아서의 별명이 엄마가 뭐라고 불러요? 해피라고 부릅니다. 아서는 해피하지 않았죠. 웃음이 사라진 사회. 그 사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닐 거예요. 웃음이 넘치는, 힘들지만 웃음이 넘치는 사회. 그 사회를 지향하는 언론인들을 지지하고 그런 언론인들이 진짜 언론인인 겁니다. 자,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자, 오늘 조커의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정말 코미디가 넘치는 사회. 김어준이 왜 인정을 받아요? 그 사람이 막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자, 노회찬이 왜 많은 국민적 사랑을 받았습니까? 노회찬 씨가 막 살기에 등등한 얼굴로 얼굴 벌게져서 싹 막말을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김어준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는 뭡니까, 여러분? 그 너털웃음이죠. 고통에 울부짖는 조커의 아서의 웃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여유와 건강한 사회로의 희망을 가지고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영화 조커였습니다. 여러분. 조커를 보시고 극장을 나가실 때 어두운 마음보다는
사람들을 웃기고 싶었던 그 아서를 잃지 않자라는 마음으로 예, 영화관을 좀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